네,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두 번째 시간 중간에 갑자기 이렇게 수식을 쓰다가 이제 수식을 잘 약간 애매하게 쓴 게 있는데, 약간 어, 평균과 어울리는 것이 이제 표준 편차다. 그다음에 이제 평균 편차는 중앙값에 어울린다라는 이제 케미를 이루는 짝이 뭐냐를 말씀드리는데, 수식을 평균을 미리 전제로 썼기 때문에 좀 그런데, 이제 자료가 있죠. x1부터 예를 들면 x2부터 xn까지 있다. n개의 자료가 있을 때 분산은 뭐냐면 평균서 빼는 거지만, 애당초 x라는 변수를 가지고 뺀 차이, 특정한 x에서 이것들을 뺀 차이의 제곱의 합을 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거죠. 이렇게 제곱을 해서 이거를 n으로 이제 나누어 가지고 분산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 분자의 함수가 2차 함수잖아요. 2차 함수. 요 2차 함수 이제 nx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쭉 그다음에 이제 1차 항이 뭐냐면 2배의 x1부터 xn까지 합의 1차 항이 나오고, 상수항은 x1 제곱부터 xn 제곱까지 나오잖아요. 요 2차 함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고, 2차 함수의 꼭지점은 이제 뭡니까? x좌표가 n분의 x1 플러스 x2 해서 xn까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n분의 요 값이 이게 바로 평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의 제곱 각 자료를 어떤 특정한 값에서 빼서 그것들의 총합을 n으로 나눈 이 분산의 최소값을 갖는 위치가 바로 평균의 위치에서 갖는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 편차는 절대값이죠. x 빼기 x1, 그 다음에 x 빼기 x2, 이런 식으로 이제 특정한 값에서 편차를 빼면은 이렇게 n개의 절대값을 가지는 이런 함수가 있겠죠. 이 함수의 그래프는 꺾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꺾어진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데, 꺾어진 그래프에서 이게 홀수계면은 가운데 이게 최소값이죠. 중앙값이래요. 홀수계일 때는 가운데가 최소값이고, 짝수계일 때는 이 가운데가 납작해지잖아요. 그래서 두 값의 중점이 이제 최소값을 갖는 그러한 중앙값 원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 함수의 최소값은 바로 이제 중앙값에서 존재한다라는 거. 절대값 함수는 평균 편차를 의미하고, 그 평균 편차의 최소값이 중앙값이다. 그래서 이 중앙값과 평균 편차, 그다음에 평균과 표준 편차가 이렇게 서로 어울리는 그런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평균을 사용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표준 편차를 3포도로 삼는 것이 학문적으로도 이제 맞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던 것이고요. 이 정도 하고 상관관계로 들어갈게요. 상관관계에서도 탐구활동 4개 중에 첫 번째 탐구활동 두 자료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거 하고, 이제 산점도는 따로 다루지 않겠고요. 간단한 거니까 상관관계가 뭔지 3번 다루고, 통계 결과 분석의 오류는 이제 제가 연수 시간에 따로 하지 않아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2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상세와 성취 기준을 어떻게 바꿨느냐. 자료를 산점도로 표현하고 이를 이용하여 상관관계를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그 성취 기준을 3가지로 저희들은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4번째도 있는데 4번째 뺐고요. 자료를 그래프로 표현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그래프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 두 종류의 자료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래프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산점도 뜻과 특징 이해해서 결국은 이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뭐 뻔한 거지만 상관관계, 양음의 상관관계, 이것을 분석하는 방법을 추론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핵심 발문이 여기는 둘 다 좋더라고요. 하나의 값이 변할 때 다른 값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 있을까? 이게 회귀곡선이죠, 회귀곡선. 이렇게 있을 때 회귀곡선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예측을 뒷받침하려면 어떤 정보가 필요하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핵심 발문입니다. 검정교과서에서 산점도와 상관관계. 참고적으로 산점도라는 말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들어온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처음 다룬 건 아닙니다. 이 용어가 처음이고요. 과거에는 이거를 상관도, 상관관계 그래프. 그러니까 지금 지금 요 그림이 산점도인데 이거를 과거에도 다뤘어요. 근데 그때는 이것이 산점도라고 하지 않고 상관도 또는 뭐 상관관계 그래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잘못된 거죠. 이건 상관관계가 아니고 산점도입니다. 산점도. 그 산점도라는 것을 이제 외국에서 해석해서 들어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과거에 2015 이전에는 모르고 가르쳤던 산점도란 말을 쓰지 않고 상관도 이런 말을 썼는데 상관도 또는 상관표 이런 말을 썼는데 상관표는 그 통계적인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교육과정에서 쏙 뺐다가 몇 년 지난 후에 다시 이제 살짝 들어왔는데 그것을 산점도라고 들어왔죠. 산점도. 산점도는 우리 역사상 최초로 2015에서 최초로 우리 교육과정에 나타난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생각열기에서는 이제 어떤 도시의 일평균 기온과 습도를 이렇게 두 가지 데이터를 날짜별로 10일간 8월 달에 10일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평균이나 표준 편차를 다룬 것은 한 가지 자료만 다뤘고요. 이제 지금 오늘 여기서부터 다루는 거는 두 가지 자료를 다루는 겁니다. 그 두 자료 사이에 관계를 어떤 관계 있는가를 따지는 그런 거죠. 그래서 두 별량이 있고 이것을 순서상으로 좌표평면에 나타내서 이것을 그래프를 뭐라 할까 뭐 이런 이제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질문이지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죠. 뭐 정의를 묻는 것도 아니고 이제 어쨌든 그런 것이 이제 여기에 시작입니다. 교과서에서는. 그래서 상관관계는 무엇이냐라는 거를 또 묻고 있는데 상관관계는 여기에 직접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고 이 경향을 이렇게 경향을 파악해서 이제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교과서 보면 그림이 있는 거죠. 그림이. 그래서 이렇게 같이 증가하면은 양의 상관관계, 같이 감소하면 음의 상관관계라고 이제 얘기하는 양과 음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도 강하냐 약하냐, 강하냐 약하냐, 그리고 경향성을 알 수 없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아무 관계도 아닌 그런 것까지 이제 다 그래프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가 여기까지 이제 설명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수학의 발견은 탐구하기 1번에서 두 자료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키를 조사했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근데 아들이 18세 이상인 60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그래서 데이터가 쭉 60개가 나오고요. 첫 번째 질문은 왜 18세 이상 했느냐라는 질문합니다. 이런 거는 뭐 수학적인 답이 아니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데 성장에 관계되어 있는 거죠. 아들이 아직 어릴 때 키가 아버지 키와 무슨 관계 있겠는가 해서 아버지는 이미 다 성장했고 그래서 아들도 최대한 성장을 한 것을 볼 때 보통 18세 이상이면 어느 정도 이제 키가 다 성장하니까 그래서 그 성장을 비교하는 대상 아버지와 아들의 그 비교 대상을 삼기 위해서 아들이 18세 이상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보니까 대체적으로 아버지보다 아들의 키가 크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 근거를 어떻게 될 거냐? 근거. 5명의 근거. 그래서 가장 키가 큰 아들과 아버지를 찾아서 비교했다. 한 개의 사례를 한 거죠. 그랬더니 나는 30개 이상을 비교했다. 나는
44개가 정확하게 크더라. 이렇게 개수를 가지고 하는 3가지 사례. 그 다음에 이제 2가지 사례는 평균을 가지고 평균. 평균은 171, 173.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 아들이 더 크다. 중앙값으로도 이제 아들이 더 크죠. 짝수다 보니까 이 짝수다 보니까 소수점으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이제 평균과 중앙값, 대표값을 가지고 한 사례 2가지에서 5명이 있는데 누가 가장 설득력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하고 중요한 거는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고 열려 있는 그런 과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가면 10명만 이 중에 10개 자료만 한번 산점도를 그려봐라. 산점도란 말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이제 산점도를 정의하려고 그래프를 그리는 거. 산점도가 주어진 것만 하는 것보다 자기가 직접 이렇게 그려보는 실제로 해보니까 이 y 콜 x라는 직선 기준으로 되게 약간 위쪽에 많이 아래쪽으로 찍히지만 위쪽으로 많이 찍혀서 아들의 키가 아버지보다 이제 큰 사례가 많이 나오는 걸로 또 이렇게 산점도가 나타나는 것으로 이제 아버지의 키보다 아들의 키가 크다고 할 수 있는지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그림을 이제 그리게 했습니다. 해설서로 가볼게요. 해설서에서는 이제 탐구활동 의도를 먼저 보면 실생활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사이 관계를 수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제 그게 통계라는 거죠. 저는 통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 통계가 설명이 굉장히 구차하고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여기서는 절대적인 어떤 계산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논리적인 근거, 설명 이것이 굉장히 더 중요해서 이제 수학이 꼭 계산만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영역이 통계가 아닌가 생각되고 또 요즘 같은 시대는 또 빅데이터가 훨씬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 과정에서도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어떤 더 많은 가치를 느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 통계를 강화해야 되는데 참고로 우리나라 통계 교육은 전 세계 꼴찌입니다. 우리나라가 가르치고 있는 통계 내용은요 아주 단순하고 수치에 치우쳐 있어요. 다른 나라는요 중학생들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통계 처리 방법을 배웁니다. 통계 프로그램을 다루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겨우 요새 개발한 몇 가지 뭐 이지통계나 동그라미 이 정도가 아니고요. 통계 전문가들이 쓰는 통계 프로그램 중학교 교과서에 다 쓰고 있어요. 우리는 전혀 쓰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통계 교육이 굉장히 뒤떨어진 나라고요. 통계만큼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내용이 적은 나라. 반면 이제 대수나 기하 이쪽은 또 아주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죠. 이렇게 차이가 있는 부분이 통계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통계 교육이 더 아이들에게 설득력 있는 그러한 영역이 아닌가 생각해서 아쉬운 점이 있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 직관적으로 통계는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해요. 직관적으로 다른 수학을 못해도 통계는 바로 이 배경 지식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학년에서 공부해도 가능합니다. 그만큼 이제 이전의 영향을 덜 받는 거기 때문에 항상 아이들이 새로 시작했을 때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1번은 이제 표를 관찰하게 하죠. 그다음에 3번에서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는 이런 판단의 근거를 직관적으로 가져가게 했고요. 1절과 2절 앞에서는 한 종류 자료를 분석했어. 그러니까 대표값이나 산포도는 한 종류 자료만 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2종류 자료가 주어지고 거기 사이 관계가 무엇인가, 관계 있다면 어느 정도 관계 있는가, 상관관계를 탐구해 가는 것이 이 절의 중요한 거고요. 탐구하기 이 다음 탐구하기에서 상관관계를 다루는데 가볍게 표와 그래프 익숙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용어의 정의, 산점도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루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그래서 이런 그래프도 그냥 막 그리는 것이죠. 예상 답안을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아까 5명의 근거 중에 호준이가 가장 설득력 있다 이런 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보다 아들의 키가 44명이 더 있다라는 60명 중에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의 키가 더 크다라는 것을
이렇게 뒷받침할 수도 있고, 또는 10명 데이터를 봐도 지금 10명 중에 주로 다 아들 쪽이 크죠. 이 y X라는 직선 위쪽으로 가 있는 것이 많다는 것으로 이제 설득이 가능한 거죠. 수업 노하우로 가볼게요. 수업을 시작할 때 지금 요 본문에 들어오기 전에 아이들 중에 이제 두 자료 관계가 궁금한 거, 주로 이제 종속 관계에 있는 거죠. 상관관계에 있는 그런 것들이 어느 것이 궁금하냐. 그럴 때 애들로서는 이제 비만과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뭐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복부 비만이 심하다는 말이 맞을까 틀릴까, 이런 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한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제 복부 비만 그러면 또 자꾸 이제 애들한테는 약점이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할 수도 있는데, 이렇지 않은 아이들 개인 신상에 관한 것보다는 다소 객관적인 그런 자료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동기를 유발하는 그런 질문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1-2에서 보면 학생들은 이 호준이와 민경의 의견이 설득력 있다라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놓고도 왜 호준이와 민경의 의견이 좋냐라고 이제 설득력 있냐고 할 때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충분히 대화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좀 고려해 주셔야 되고요. 또 다음 학생은 이 다음 학생을 보면은 민경이 의견을 선택은 했어요. 근데 이유를 타당하게 작성했죠. 한번 평균적으로 그 자료 전체가 하나씩 비교하는 것은 좋으나 격차가 크고 작은 것들을 빼고 평균을 구하면 더욱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해서 나름 타당하게 작성한 것을 볼 수가 있죠. 1-3에서 보면은 그래프로 나타낼 때 자료를 하나의 좌표평에 나타내야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점을 찍을 때. 그래서 이제 x, y 순서상을 찍게 되는데, 이제 좌표평면은 원래 원점에 시작되지만은 상관도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상관도 또는 이게 이제 상관도라기보다는 산점도인데 좀 잘못 썼네요. 과거에 상관도라고 썼고요. 산점도에서는 0,0에 시작하지 않아도 됨을 설명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 다음 탐구학에서 이 산점도를 다룹니다. 거기서는 질문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간단하게 이제 여기서는 가볍게 다뤄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1-3번에서 점들이 흩어져 잘 모르겠다. 전체적으로 이제 한 10개 점을 찍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대체적으로 어떤 경향이 있는 것이 관찰하는 거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시고, 또 더 많은 자료는 공학적 도구를 활용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자료의 경향을 추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 이제 넣는다든가, 그리고 이제 손으로 그릴 수도 있고 공학적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데, 뭐 참고로 이지 통계라든가 또는 동그라미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안내할 수가 있겠죠. 수업 연구에 가보면 통계 수업에서 학생들은 통계 방법만을 기술 통계라고 그러죠. 기술 통계, 기술적인 방법만을 익히는 것도 이제 필요하죠. 중요하지만 어떤 대상을 조사해서 자료 수집하는 것이 연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이 어떤 대상을 조사할 거냐, 그리고 수집된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자신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배울 수 있어야 된다. 이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연구 대상 선정, 그리고 자료 수집 방법, 수집된 자료를 해석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건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 끝나고 이제 프로젝트 사장회가 프로젝트 수업할 때 강조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탐구하기 3번으로 가볼게요. 오늘 연수에서는 마지막 탐구하기 되겠습니다. 상관관계를 다루는 겁니다. 다음은 우리 학생들이 우리 마을의 다양한 사회현상을 조사하는데 4가지 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온도와 아이스크림 판매량, 온도의 높낮이에 따라서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변화가 있을 건가? 우리가 예측 가능하죠. 온도가 높으면
아이스크림 많이 먹겠죠. 양의 상관관계를 예측할 수 있어요. 자, 인터넷 이용률과 평균 독서. 인터넷을 많이 쓰면 독서는 줄어들겠죠. 요즘 이제 그 출판사들의 이 고민은 인터넷 이용이 늘어나니까 책을 읽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겠죠. 그 정도 두 가지가 있는데 또 나머지 표 3 보면은 1인당 연간 쌀 소비량과 경지 면적 관계가 있을까요? 네, 있겠죠. 당연히 쌀 소비가 많아지면 경지 면적도 늘어날 거고, 이 줄어들면 그만큼 쌀을 많이 생산해봤자 소용없으니까 쌀 대신 다른 이제 작물을 이렇게 대체하겠죠. 그래서 분명히 이것도 관계 있는데 소비량이 많아지면은 경지 면적이 늘어나는 거니까 이것도 양의 상관관계가 있을 거다. 그다음에 1인당 연간 쌀 소비량과 우유 생산량, 이거는 조금 직접적인 관계가 없겠죠. 우유 생산은 이제 소가 하는 거고 쌀은 이제 농사 짓는 건데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뭐 여러 가지 관계를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관계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관계 있을 법한 것과 또 없을 법한 것 골고루 다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이 표 1과 표 4를 분석해서 이제 우리 마을에 대해서 뭘 알게 되었는지 한번 추측해 봐라 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학적 도구를 이용해서 산점도를 그려보자. 이 산점도를 그려보면은 이제 비로소 알 수 있는 게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려보는 것까지 공학적 도구로 하고, 이제 이거는 예시로 이제 여기 있는 1, 2, 3, 4번 관계없이 6개의 그림을 주고 평균과 표준 편차 같은 50개 데이터에 대한 산점도다. 평균과 표준 편차 같아요. 산점도의 점들이 한 직선에 몰려 있을수록 상관관계 강하고 흩어져 있을수록 약하다고 한다 할 때 지금 보면은 한 요 2개 정도는 뭐 상관관계가 없죠. 근데 여기서는 약간 이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요 4가지는 뭐냐면 갈수록 상관관계가 강해진다라는 거죠. 이게 아주 직선으로 몰려 있으니까 강한 점차 이제 강해지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료에 대해서 A, B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느냐, 상관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양의 상관관계냐 음의 상관관계냐 이렇게 이제 묻는 것이고, 우리 생활 주변에서 강한 상관관계를 가진 것, 약한 상관관계를 가진 것들의 예를 찾아보자. 뭐 강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강한 것이 예시 답안 보면은 키하고 몸무게. 키가 크면 몸무게가 당연히 이제 크겠죠. 몸무게가 이제 많이 나가겠죠. 이런 거라든가 뭐 소득과 세금 이렇게 듣는데 소득이 많으면 세금이 많을 거다. 이게 이제 좋은 사이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서 가끔 놀라긴 하지만 소득과 세금도 이제 상관관계가 크겠죠. 약하지만 또 상관관계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예시를 학생들이 한번 직접 찾아보면은 보다 이제 사회적인 문제나 이런 것에서 관심 갖는 계기가 될 수가 있죠. 해설서로 하겠습니다. 탐구활동 의도를 보면은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고 이거에 대해 이용해서 주어진 자료에 대한 산점도를 그려보는 겁니다. 데이터를 집어넣은 산점도 바로 그려지니까 그 산점도를 보고 상관관계를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1은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을, 또 2는 산점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이거를 분석한 걸 토대로 두 자료에 관계된 결론을 내리고 설명하는 거다. 설명을 이제 많이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이제 배려해야 되겠죠. 학생 예시 답안을 볼게요. 학생 답안은 이제 다양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까 봤던 대로 대체적으로 온도가 높아질수록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늘어난다. 양의 상관관계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체 인터넷 사용이 많아지면은 평균 독서 권수는 감소한다. 음의 상관관계죠. 경지 면적은 줄어들고 있고 소비량도 감소한다. 경지 면적이 소비량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줄어들고 감소하니까 그럼 이게 반대로 이제 늘어나면 늘어난다는 거니까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쌀 소비량은 대략 감소하고 있으나 우유 생산량은 또 적었다가 다시 늘어난다. 이거 뭐야? 이거 거의 관계가 없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쌀 소비량과
우유 생산량은 뭐 관계가 특별히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데이터가 나타나도 사실은 그건 직접적인 관계는 아닐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수치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충분히 토론이 가능한 그런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서는 이렇게 이제 상관관계의 산점도를 보면 이렇게 양의 상관관계, 이거는 또 음의 상관관계, 이렇게 확실히 산점도를 그리니까 확실히 나타나죠. 또 이 쌀 소비량과 경지 면적도 양의 상관관계. 근데 쌀 소비량과 우유 생산량은 관계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네 가지 데이터를 표로도 확인하고 예측한 거를 산점도를 그려서 확인하는 데까지 가면 확실하게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수업 노하우로 가볼게요. 수업 노하우에서는 학생들이 이제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조사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할 수 있는데, 이 직접적으로 조사한 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제 그런 수업을 운영하는 것도 예측해 볼 수 있고요. 학생들이 찾은 상관관계를 양음, 없음으로 분류해보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까 표 그림 봤죠. 그다음에 강한 상관관계, 약한 상관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일지. 사실 이거는 뭐 기준이 상대적인 거니까 애매하죠. 그래서 정확한 통계는 정확한 답이 딱 떨어지는 그런 분야는 아닙니다. 산점도에서 점들이 한 직선 주위에 가까이 모여 있으면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약하면은 이제 흩어져 있는 거죠. 그때 이 희귀선, 희귀직선이죠. 희귀직선에 대한 원리는 모르더라도 그런 그 경향을 나타내는 선, 추세선이라고도 하고 희귀선이라 하는데 할 수 있죠. 수업 연구를 보니까 스마트폰이 필요하다 응답한 사람들이 스마트폰의 구매 의향도 높은가, 필요하다 응답한 사람이 구매 의향도 높은가, 두 가지 관계를 분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상관 분석이다. 한 예시를 들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하기 전에 두 자료에 대한 산점도를 작성하면 시각적으로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산점도를 보고 상관계수로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지 아니면 데이터로 변환해야 되는지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이제 전문적으로 상관계수를 구하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상관계수를 하면 정확하게 나오는데 중학교에서는 이 상관계수를 구할 수 없죠. 상관계수 구하는 식이 표준편차 구하는 식으로 이렇게 제곱근을 써야 되고 복잡한 식이 있습니다. 제곱과 제곱근을 쓰게 되는데 그거는 중학생들의 것은 아니고, 그러나 만약 공학적 도구를 쓰게 되면 상관계수를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그 식은 복잡하더라도 계수를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상관계수를 구해가지고 강하냐 약하냐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죠.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 아마 선생님들이 수업할 때는 공학적 도구를 쓴다면 상관계수를 공학적 도구에서 바로 그냥 나오는 거니까 그 메뉴만 누르면 그렇게 해서 확인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사실 우리가 이제 3학년은 총 6개 단원이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쉬었고, 또 오늘 마지막 단원, 그리고 3학년은 지금 거의 수업이 끝나고 이제 기말고사가 막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동안 선생님들이 이제 쭉 참여해서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왜 데이터 좀 설문조사 채팅창에 올려주시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채팅창에 보시면 설문조사를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진행한 이 설문에 대해 선생님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어떤 것에서 더 필요한지, 도움이 됐는지, 또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 이런 것들을 몇 가지 묻는 건데 한 1분, 2분이면 아마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연수 오늘 끝나는 이 시간에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부분 있으면 지금 질문 채팅창에 하시든가 아니면 마이크를 켜고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해주시고요. 저 구글 링크로 들어가시면 되니까 링크를 들어가 설문하는 걸로 하고,
연수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줌은 이제 닫아도 되겠죠? 저 채팅창에도 있고요. 톡방에도 올렸으니까요. 톡방을 통해서 설문해 주셔도 되고, 그다음에 줌으로 지금 있는 채팅창에서 참여해 주셔도 됩니다. 1년 동안 선생님들 정말 수고 많았고요. 지난 6차에 걸쳐서 오늘까지 7차지만 6번의 매 단원마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3학년 이제 수업에 또 내년에도 또 기회가 있으면 이런 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이제 쌍방 강의는 줌을 쓰긴 하지만 쌍방으로 이제 기획했다기보다는 선생님들이 수업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 뭐가 있겠나 싶어서 제가 다소 일방적으로 이렇게 강의로 쭉 진행한 부분이 있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 주말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네. 그래요. 질문이 특별히 없으시면 여기서 이제 연수를 마치고 우리는 3학년은 이제 혹시 필요하면 내년에 만나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그동안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